강진에 사는 분홍 홍배대감은 벌써 딸만 넷을 가졌습니다. 처음에야 자식이 생겼다는 기쁨에 딸이 태어나도 마냥 즐겁기만 했지만 연속으로 딸을 넷이나 가지다 보니 3대 독자인 자신이 혹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 흥섭이. 자네는 이번에도 아들을 낳았다고? 벌써 아들만 5인가? 건대 의도한 것은 아닌디.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구만. 그러는 홍배 자네도 자식이 벌써 4이나 되지 않은가? 아, 이 친구야, 자식이 어디 다 같은 자식인가? 딸이야, 출가외인이라고 어차피 시집가면 남이 되는 것이고 내 대를 이을 사람은 아들놈밖에 없는디. 3대 독자인 내가 이렇게 아들을 못 낳고 있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구만. 내 아들이 생긴다고만 하면 절름발이라고 하더라도 평생을 업고 다닐 텐디 말이요. 이 친구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가? 자식이면 딸이든 아들이든 다 똑같은 자식이지. 이거 보게 이거. 자네야 이미 다 가졌으니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흥섭이 자네는 내가 3대 독자로서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을 절대 이해 못할 거구만. 날이 갈수록 대를 이어야 한다는 초조함이 심해졌던 홍배대감은 점점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그 절박함은 자연히 부인인 선옥에게까지 표출이 되었지요. 마누라, 내 자네한테 할 말이 있구만. 할 말이라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시단가요? 자네도 아다시피 내가 3대 독자 아닌가? 그런데 내 아들을 못 봐서 대를 못 잇게 되면 내가 죽어서도 우리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지 않겠는가? 아,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아들하고 딸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인디. 그것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겠습니까? 우리야 그저 이렇게 힘닿는 곳까지 나아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아무리 하늘이 점지해 준다고 하나 4번 연속으로 딸이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자네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구만. 웜에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행여 다음번에 낳은 자식도 만약에 딸을 낳게 되면 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그릇을 빌려서라도 꼭 아들을 봐야겠으니 그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내가 3대 독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 양반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나를 두고 한다는 소리가 참말로 해도 너무하는구만이라. 아, 물론 자네가 아들만 낳아준다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는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참말로 절름발이가 태어나도 좋으니 더 이상 이 문제로 당신을 귀찮게 안 한다고 약속을 할 것이구만. 뭐시라고라? 하이고 이 양반이 지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상황이 일이 되니 홍배대감의 부인 선옥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아이를 가진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매일 밤을 마당에서 물을 떠놓고 신령님께 빌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홍배대감네 5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대감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요. 사내아입니다요. 이번에는 거시기가 달려있다니까요. 멋이라? 그것이 참말이냐? 아이고 마누라, 아니제 부인. 자네가 참말로 큰일을 해줬구만 참말로. 그동안 내 서운한 거 다 알고 있으니께 내 앞으로는 그 서운하게 했던 것만큼 잘할 테니 그만 화 푸시구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구만요. 이제서 만족하시겠소? 아, 만족하다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구만. 아들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홍배대감. 하지만 홍배대감은 불현듯 여태껏 몇 번이나 절름발이라도 좋으니 아들만 생기면 소원이 없겠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다는 것이 생각나면서 한편으로는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보고 다짐을 하였지요. 아이고 덕팔아,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니한테 바랄 게 아무것도 없구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다행히도 홍배대감의 아들 덕팔이는 다리에 아무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고 청년이 되고 나서는 글 공부에서도 제법 재능을 보이기도 해 홍배대감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덕팔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자
홍배대감은 다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덕팔아, 너 말이다. 혹시 우리 마을에서 마음에 담아둔 처자라도 있는 것이냐? 아니요, 아버지. 저야 뭐 항상 글 공부만 하고 들어오니 아직은 따로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없습니다요. 아, 그래? 그거 다행이구만. 내 이번에 우리 동네 매파한테 부탁을 해서 네 혼처를 알아보려고 하니 니도 이제 슬슬 장가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구먼. 네? 자, 장가라고요?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데 말입니다. 제가 아직은 해야 할 공부도 한참 남아 있는데다가 그 외에도 이것저것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레 장가를 가라고 하셔도 저는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 되었구만요. 아,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덕팔아. 네가 우리 집안 유일한 아들에다가 우리 가문 사대 독자인디 하루빨리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아, 어떤 것이 중하고 급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냐잉. 그러니까 너 잔말 말고 딱 장가 가문 거 먼저 대를 잇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잉. 아, 알겠습니다요, 아버지. 덕팔이는 한번 역정을 내면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직 공부가 하고 싶었음에도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덕팔이는 옆마을 이진산의 막내딸인 춘심이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춘심이는 마을에서도 얼굴이 하얗고 품성이 바라 노리는 곳이 많았지만 홍배대감이 매파에게 웃돈을 쥐어주고 이를 성사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자 덕팔은 춘심이와 부부의 정을 통하게 되었는데 생전 경험하는 황홀경의 덕팔이는 무려 해가 뜨기 전까지 3번이나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지요. 워메.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었구만. 그렇게 덕팔이 노력을 한 끝에 장가를 간 지 1년이 조금 넘어 아들을 낳게 되었고 홍배대감은 마침내 염원하던 손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진짜 참말로 다 이렇구만. 내 더 이상은 정말로 아무런 여한이 없구만. 그렇게 덕팔이 아들을 낳게 되자 홍배대감의 집에는 한동안 태평성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또 홍배대감은 덕팔이가 아내 춘심이에게 심하게 빠져 밤만 되면 하루에도 몇 차례나 부부의 정을 통하는지라 해가 중천에 떠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자신에게 문안 인사도 오지 않고 더 이상 글 공부를 하러 나가지도 않는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손자를 봐야 하니 거슬리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슬슬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아침 일찍 덕팔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앉혔습니다. 너 말이다. 요즘에는 통 글 공부를 하러 가지도 않는 것 같구나. 아버지, 제가 핑계를 대려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가고 대를 잇는데 힘을 쓰다 보니 글 공부를 손에 놓은 지 벌써 1년 이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손에서 책이 멀어지다 보니 더 이상 글 공부가 손에 잡히지를 않구머니요. 차라리 일이 된 거 장사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요. 무엇이라 장사라고? 사내놈이 큰 뜻을 품어야지 장사는 무슨 놈의 장사요? 이 애비를 봐라, 덕팔아. 나는 네 나이대의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집안을 살려야 하니 너네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너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으니 너는 이 애비의 못다한 꿈을 이뤄줘야 하지 않겠냐잉.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 너 내일부터는 글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이 애비한테 즉각 보고를 하고 다녀와서도 신방으로 가지 말고 서재로 가서 과거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여라. 네, 아버지. 제가 장가를 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각방을 쓰라니요. 참말로 너무하시구만요. 더 긴 말할 것 없구만. 내 2번 이야기 안 할 거니 얼른 물러가거라. 홍배대감은 덕팔이가 다시 예전처럼 글 공부를 하여 자신이 못 이뤘던 과거 시험의 꿈을 이뤄주기를 바랐지만 한번 다른 것에 눈이 떠져버린 덕팔이에게 글 공부는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홍배대감의 욕심이 점점 커지며 덕팔이를 감시하기 시작하자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덕팔이는 아버지에게 글 공부를 하러 나간다고 하고는 하이고, 이 답답한 집에서 나와 막걸리 한잔하니 아주 속이 다 후련하구만. 아주 집이 아니라 옥살이구만, 옥살이. 너네 아버지도 참말로 대단하시기는 대단하시다. 아, 그렇게 떡하니 손주를 안겨주었으면 되었지. 거기다가 또 과거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니. 말도 말아라, 갑수야. 장가 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호라비처럼
강제로 각방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글 공부를 마치고도 집에 가기만 하면 그 서재에 갇혀서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은 책을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 아주 고문이 따로 없다야. 내 장가가기 전에는 술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디 말이다. 아, 이제서 이것을 왜 이리 마시는지 알겠구만. 이 답답한 세상, 이것마저 없었으면 참말로 어떻게 살았을까 싶구만. 허허, 자네가 술 맛을 알아가는 것을 보니 인자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가 보구만. 하, 술 마시하기가 나와서 하는 소린데 자네 그 우리 동네 기방에 새로 들어온 향단이라고 보았는가? 이 기방이라니 이 친구야. 떡하니 처자식이 집에 있는 사람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이 친구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점잔을 빼고 그러는가? 그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생 향단이의 외모가 원체 뛰어나서 한번 보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도 오늘 밤에 한번 잠깐 들러서 얼굴이나 좀 봐볼까 하는데 어때요? 자네도 생각이 있는가? 그 기생이 그렇게 이쁘단 말인가? 허허, 그거야 우리가 직접 봐보면 알게 될 일 아닌가? 그리하여 마침내 덕파리는 기생집까지 출입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홍배대감은 자신이 그렇게 일러두었음에도 덕파리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급기야는 술에 취해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본 홍배대감은 다시 한번 덕파리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지요. 그래, 요즘 공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덕파라. 아버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저는 더 이상은 과거 공부는 이어가고 싶지가 않구만요. 덕파라. 여태까지는 네가 내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하며 어느 정도 일탈을 해도 그저 공부를 하느라 답답해서 그런 거겠거니 하며 넘어갔는디 아무래도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너 말이다, 한양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거라. 네? 한양이라니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이미 한양에 있는 너희 외삼촌 집에 네가 머물면서 공부할 곳을 마련해 달라고 일러 놓았으니 그렇게 알고 사흘 후에 한양에 올라갈 준비를 하거라잉. 아버지, 저도 처자식이 여기에 있는데 저 혼자 한양에 어떻게 올라갑니까요? 장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 차라리 제가 여기 지내면서 우리 소장농들 관리하는 일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놈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관리 같은 소리 하는구만. 너가 사대독자로서 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우선할 줄도 알아야지 이 녀석아. 그리고 네 처자식이야 어차피 같이 가봐야 공부하는 데에 방해만 될 것이고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잘 보살펴 줄 터인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냐잉. 내 더 긴 말 안 할란다. 3일 후에 딱 짐 싸가지고 올라가서 그 합격하기 전까지는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잉. 아버지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덕파리는 행랑채로 돌아가 부인 춘심이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한양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참 금슬이 좋을 때 헤어지게 된 부인 춘심 역시도 덕파리 가는 것이 못내 아쉬워 마을 입구까지 덕파리를 배웅해 주었지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조금은 누그러질 거구만. 그때 되면 무슨 방법이 있어도 있지 않겠는가? 내 어떻게든 방법을 잘 생각해 볼 테니께 그저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랴. 덕파리의 말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고만 있는 춘심이었습니다. 덕파리 한양으로 떠난 지 보름이 채 되지 않아 이른 아침부터 여종 매양이 선옥마님을 찾았지요. 뭐시야 니? 그것이 참말이냐잉? 매양의 말을 들은 선옥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로 홍배대감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이것이 참말로 큰일이 나불었구만요.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가? 매양이가 우연찮게 그 밤중에 일어나서 뒷강 가는 길에 봤다고 하는디 말이어요. 그 한밤중에 애미가 머물고 있는 행랑채에 어떤 복면을 쓴 남정네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안 합니까요? 무엇이라고 그것이 참말인가? 나도 애미가 그랬다는 사실이 안 믿겨서 몇 번이나 물어봤다니까요. 거지 서방이 한양으로 간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고세를 못 참고 바람을 피웁니까요? 이것이 분명 애미가 서방이 한양으로 갔다고 아주 동네방네 꼬리를 치고 다닌 게 분명하구만요. 하이고 그나저나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진짜 동네 창피해놔서 어떻게 합니까요? 웜에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만. 마누라, 내가 이것을 갖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용히 처리를 해볼 테니까 자네도 애미 앞에서 절대 티를 내지 말구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홍배대감은 머슴 봉섭이를 집 마당 담벼락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감님 부르셨습니까요? 아, 봉서봐.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니만 알고 있어야 한다잉. 이 말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구만. 네 약속할 수 있겠냐잉? 네? 알겠습니다, 대감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그러십니까요? 그 말이다. 요즘 늦은 밤에 춘심이가 지내는 행랑채에 누가 몰래 들락달락하는 것 같은디 말이다.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대감님? 시방으로 말입니까? 아, 이거사 누가 듣고서? 목소리 낮춰 이놈아. 네 말이다. 몽둥이 하나를 들고 밤에 좀 거 행랑채를 지키고 있다가 누구든지 그 행랑채에 들어가려고 하면 죽기 직전까지 몽둥이로 찜질해주고 나한테 끌고 오니라. 너가 그놈을 잡기만 하면 내 나중에 너한테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알겠습니다요, 대감님. 그런 일이라면 저한테만 맡겨주시란께요. 그날 밤 시간은 삼경이 넘어가고 느닷없이 마당에서 어느 사내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봉섭이 홍배대감의 방으로 복면을 하고 있는 사내를 끌고 왔습니다. 대감님 말씀대로 이놈이 아주 구렁이처럼 담을 넘어오더만 발걸음을 죽이고 아씨가 계신 행랑채로 들어가려는 것을 아주 말도 못하게 죽어라 패서 데리고 왔구만이요. 봉섭아, 참말로 네가 고생이 많았구만. 그래, 세상에 어떤 파렴치한 놈이 아녀자의 몸에 손을 대는지 내 얼굴이나 한번 봐보자꾸나.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그 사내의 복면을 벗겨보니 워메 이것이 누구여?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덕팔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덕팔이는 머릿속에 계속해서 눈물로 자신을 배웅하던 부인의 모습이 생각이 났지요. 거 혼자 있는 마누라도 그렇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놈도 그렇고 내 이렇게는 도저히 한양에 못 가겠구만. 그렇다고 해도 그 아버지가 저라고 눈에 불을 켜고 계시니 집으로도 당장은 못 돌아가겠고 하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하여 덕팔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마을로 몰래 돌아와서 친구 덕만의 집에 머무르며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깊은 밤이 되면 복면을 쓰고 자신의 집에 담을 넘어 춘심이 머물고 있던 행랑채로 몰래 들어가서 부부의 정을 통하고는 웜에 이것이 누구십니까? 서방님 아니십니까요? 아침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집을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봉섭이에게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한 덕팔이는 오른다리에 무릎이 깨져 평생 동안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홍배대감은 그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덕팔아.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니한테 바랄 게 아무것도 없구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내 새끼가 내 이것만은 안 되기를 그렇게 빌고 빌었는디 내 새끼가 절름발이가 되어버렸구만. 아이고, 이것이 다 내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구만. 내 욕심 때문에. 옛말에 지족불욕이라 하여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전부터 염원했던 것을 마침내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새로운 욕심에 의해 그 만족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욕심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현재 생활이 어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오늘 영상 속의 홍배대감처럼 지금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욕심의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